그래서 뭐 질문이 많겠지만 일단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두 분 패널님을 모셔서 이 두 분께서 어떤 이 질문을 좀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스카 네. 오늘 그 전시는 결국은 이제 교육과 리서치를 넘나드는 건축가에 대한 전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지금 전시를 봤을 때 첫 소개 글이 이제 personal equation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개인차라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personality까지 가서 세 가지의 키워드로 이렇게 시달리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원에스터가 건축을 바라보는 어떻게 세 가지의 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현재 그 키워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간단히 이제 유명희 교수님께서 이제 원에스터의 이제 교육 그 양력을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분이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교육도 받고 실무도 이제 두 나라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퍼스널리티들이 결국에는 성격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생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자라든지 또는 실무에서 어떤 건축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또는 작가와 협업을 하면서 생겼던 그 쌓였던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무실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성격, 이런 방향으로 건축을 했다라는 이제 어느 시점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이 전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그리고 건축 원에스터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는 아까 설명 주셨듯이 학사를 인류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되게 무지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공간이 사실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사실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사회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건축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지금은 연세대학교에 있지만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사실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제 그 인류학적인 그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다양한 일을 했었거든요. 뭐 해외에서 일도 하고 건축 관련된 일도 해보고 큐레이팅 일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사실 건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건축을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런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그 임팩트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프로젝트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학부를 프린스턴을 다니면서 사실 많이 느꼈던 거는 학교에서 한 번도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리서치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국에서 티칭을 하면서도 어떤 방법이 더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저학년을 가르칠 때도 조금이라도 더 리서치를 하고 무엇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AI 시대에서 사실은 데이터에 접근이 더 많이 쉬워졌고 그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노출이 될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AI에서 어쨌든 신텍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나열했던 144개의 이미지나 이러한 단어들이 결국에는 저희만의 신텍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시 디자인 자체도 어쨌든 처음에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데이터 센터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았지만 이게 단순히 멈춰 있다기보다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제 구조물을 위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미지를 보고 앞에 캡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약간씩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그런 신텍스를 구축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런 전시를 더 기획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시니컬한 얘기 좀 제가 이제 실무하고 있으니까 제가 2010년에 200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도 이제 해외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사무소를 열어서 전문 건축가상을 받았는데 16년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 있었다가 제가 이제 한 방에 보니까 이제 저도 중장년 건축가가 돼서 이제 이런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진짜 이 16년이 그냥 뭐좀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다 그냥 아까 이은석 교수님은 나는 30년이 훅 갔어 이런 말씀 저도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시간이 금방 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실무하면서 한국에서 느낀 건 딱 두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공학을 해보면 계몽이라는 단어하고 야성이라는 단어. 계몽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한국에서 내가 만나는 그 어떠한 건축 이해 분야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단어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컨텍스트나 이런 모든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베이스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내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몽이라는 단어도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문을 열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계몽과 상대방의 계몽. 두 번째는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야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약간 야만의 시대의 야만의 도시에서 우리는 살기 위한 약간의 전략이 없이는 그냥 저는 올해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토대가 전통적인 일본이나 유럽의 그 토대와는 정말 다른 토대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배웠던 거를 그 상대방한테 왜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앞으로 10년의 어떤 화두를 가지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사무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뭐랄까 비린내 나는 그 시궁창의 그 냄새를 내가 견딜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를 야성으로 길들여야만 버틸 수 있지 않나 좀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아니 말씀드린 거에 상당히 저희도 뭐 한국에 온 지 4~5년밖에 안 됐긴 했지만 사실 저희도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한 두세 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3~4개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전략들을 해볼 수 있었지만 사실은 데이투데이는 저희도 클라이언트한테 시달리고 인테리어 프로젝트 많이 하고 저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갔다면 지금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저희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좀 단단하고 뾰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수주도 해야 되고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그럼을 통해서 사실 그 뾰족함이 조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그 뾰족함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로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라 전시 제안이 왔었을 때는 저희가 항상 하는 그 PT와 전시 방법이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저희도 한번 조금 앞으로 전에 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갈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저도 똑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프로젝트가 그런 것들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구축을 해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금 마 소장이 얘기했듯이 이 전시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시작점이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사무실 운영한 지 4년 정도 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부터 해서 좋은 것까지 경험들을 많이 해왔고 이제 한번 다져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해왔던 거를 아카이빙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다 무엇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전시를 작은 방에 아까 데이터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죄송했지만 작은 방을 정말로 큰 우주처럼 채워주시는 분들한테 참 감사했어요. 저도 아주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연약한 구조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셨는지도 재밌고 전시를 한 번에 보고 읽히지 않도록 아까 처음에 약이 좀 올랐는데 자꾸 볼수록 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채우는 그런 데이터가 만들기 바라겠지만 제 질문은 사실 있지만요. 일찍 오셔서 열심히 이 전시를 보셨던 오스카랑 교수님께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마이크를 네네. 그 저희가 이제 흔히 건축 전시를 보면 이제 모형 있고 그림 있고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설명하고 의도, 뭐 콘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부러 좀 없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건축가의 의도를 그냥 그 개념들을 키워드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하고 이제 발표에 이제 보니까 이제 한두 장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시에서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공간 그리고 또 어떤 요소 또는 재료 또 어떤 인면의 부분 이런 것들만 약간 비니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이제 뾰족함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3개만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개 프로젝트 또는 4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원애프터의 그 퍼스널리티가 담겨 있는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각각 소장님께 두 분이 또 틀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다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처음 접했는데 조금 놀랬던 게 이제 그 기존에 저는 이제 조금 읽어봐서 이제 기존에 있던 한옥에 어떻게 보면 공간을 다시 이제 부분 허물고 그렇지만 공간감을 어떻게 보여주는데 지붕을 하나 더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메케니컬 시스템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것들을 노출을 시키셨더라고요, 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어떻게 건축의 일부 또는 디자인해서 보면은 재료들도 거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일부러 처리하셨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되게 정말 그냥 어떤 시선이 아니라 그걸 건축화하는 작업이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오히려 외국 건축가들 중에서 또는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그런 건축가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혹시 각각 원애프터의 대표 프로젝트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가 뭐 마소장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방 프로젝트가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고요. 처음 한국에 오게 됐던 이유도 저희가 원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한국에서 사무실을 차려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조금 성격이 특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개방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게 MBC라는 빈집살래 프로그램의 일부였고 그거를 전주시청과 글로우서울이라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섹터가 만나서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건축가로서 조금 더 디자인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 프로젝트에 정말 많이 담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원래는 한옥은 아니고 약간 구옥같이 그 예전에 그 팔복동 공단의 기숙사였는데요. 거기를 이제
카페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F&B 영업에서는 시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그 처음에 폐허가 된 건물에 갔을 때 자연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전체적인 공기의 순환이나 자연과 같이 공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건축에 최대한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생각했던 거는 어디까지 보존할 거고 어디까지 철거를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지금도 어댑티브 리유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히스토리컬 프리저베이션 이런 얘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대할 때 대수선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정말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다방이 되게 의미 있지만 다른 프로젝트를 말하자면 저희가 첫 프로젝트 했던 게 성수동에 있던 상가를 그 샵으로 변형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류의 어댑티브 리유즈였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이 그 버젯보다 5배가 넘게 나왔어요. 저희가 몰랐던 거죠. 왜 해외에서 있다고 보니까 막 라운드 많이 지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 디자인을 하루 만에 다 바꿔서 버젯 안에 들였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사실 그 주어진 컨스트레인트를 사실 피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조금 느껴가지고 뭐 이제 월 어셈블리에 들어가는 OSB랑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픽스처를 만들고 이러한 그 건물을 덧대는 게 아니라 조금 철거를 하면서 디자인하는 그런 형식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주어진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희가 그냥 아무거나 디자인을 하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연장선으로 다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또 한 번 더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다른 샵으로 바뀌면서도 변형을 하게 됐지만 거기에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는 모습들이 그래도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이정훈 부장님께서 아까 한편에서는 이제 질문인데 한편으로는 선배 그 촉박한 이 상황에서 선배가 주신 조언 좀 들었는데 또 어때 오늘 보시면 전시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하나 질문 하나 있으시면 더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이크를 플로어 잠깐 돌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요. 이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조언이라고 이렇게 전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자기 화두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금방 가요. 왜냐면 1년에 프로젝트 두세 개 하다 보면 그냥 1년 금방 가고 그거 몇 년 하면 10년이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걸 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 될 상황이 분명히 오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책을 내야 될 시점이 올 것이고 누군가에게 좀 더 정제된 어휘로 자신을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10년 뒤에 자기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 성공하고 싶다를 잘 선정하고 그 큰 호흡을 보면서 저는 토픽을 쓰면 좋겠어요. 전시의 의의가 그거거든요. 전시가 엄청 중요한 게 작은 전시라도 거기서 자기가 앞으로 10년 뒤에 큰 그 방향성에 대한 모티브를 거기 찾을 수도 있고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전시가 되게 훌륭한 전시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 오신 데에서 전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그걸 칭찬으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긴 호흡에서 한번 다듬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층에 가면은 건축사 라운지가 있잖아요. 카페가 갔는데 거기 책이 제가 좋아하는 테스트인데 책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심히 왜 거기에 갔는지 몰랐더니 히로니모스 부시라는 아주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괴한 그림들입니다. 그 그림의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헤븐과 헬이에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는 마치 모든 게 보호해줄 것 같이 리서치 열심히 하죠. 재미있는 아카데미컬한 꿈을 꾸지만 현장에 나오면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때 지옥 경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어떤 긴장 안에서 특별한 작품을 한 이 두 분이 생각이 안 나봐요. 제가 어떻게 그 책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저는 오늘의 어떤 살라의 이 전시가 작지만 이분들의 어떤 작품을 오히려 거꾸로 타협을 좀 적게 하시고 좀 이 뾰족함을 선언하는 그런 젊은 분들의 패기가 같이도 좀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전시가 되길 바라고요. 말씀들 이렇게 앞으로 10년을 또 꿈꿔보시면 10년 뒤에 다른 방면으로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건축의 개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건축의 개입이 있으려면 세상을 다 다르게 읽어야겠잖아요. 두 분들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쩌면 호흡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몸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환경들의 바람과 자연과 다 포함해서 기술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땅을 새로 만드는 어떤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건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유지하시길 바라겠고 더 좋은 작품을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께 마지막 이제 이 전시를 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오셨나요? 두 번째 주장? 에게 이 전시를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요령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입니다. 좀 질문을 하시면서 저희가 맞춰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했던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만큼 저희도 이걸 토대로 새로운 생각들과 지식들을 좀 쌓아가려고 꼭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가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공모전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운이 좋게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작은 전시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전시고요. 그만큼 많이 관심 갖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시간이 많았으면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또한 이렇게 멋진 전시에 모더레이터로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생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전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분들께서도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이 두 분의 작가님 그리고 이 두 분의 패널 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